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어머님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 평소에 어깨나 무릎,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관절 때문에 통증, 이런 통증으로 인해서 최근에 좀 뭐 여행도 다니셔야 되고 여름에 또 어디 휴가 계획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통증 때문에 겁나서 못 가시고 집에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네. 오늘 최대한 성심성의껏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무릎이 아파서 충분히 휴식을 네. 취했는데도 계속 아프다 하면 분명 무릎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 텐데 그렇죠. 많은 네. 중년 또 노년분들이 고생하시는 대표적인 무릎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흔한 것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가장 많이 겪는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이 관절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릎 관절이 인대와 염증이 심해지면서 연골이 떨어져 나가고 연골판이 찢어지고 인대가 끊어지고 이런 종합적으로 무릎 자체의 모든 기능들이 다 망가졌을 때 이런 것들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전에 초기에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이제 그 연골, 퇴행성 관절염만큼이나 다른 시술이나 어떤 치료를 받고 나서도 계속 무릎을 아파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나 왜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아프지? 또 연골살을 맞았는데도 왜 이렇게 계속 아프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10명 중에 7, 8명 이상이 대부분 이렇게 연골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네. 이 오른쪽 사진처럼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꽤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건데 무릎이 아프다고 다 수술을 받는 게 아닙니다. 치료도 이렇게 계단처럼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 단계적 치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는 병원에 온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거나 뭐 무조건 이렇게 큰 수술을 권하거나 이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초기에 빨리 오신다고 하면은 그에 맞는 운동법이나 예방법을 통해서 향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말씀드리고 대비하고 대처한다고 하면은 이런 일들이 이제 알고 대처하면은 이제 생기지가 않는데 대부분이 이제 이런 것들에서 모르고 아플 때마다 병원 가니까 그때는 이제 문제가 이미 생긴 상태라서 그때라서 이제 너무 늦은 상태가 되는데 초기에 관절염 초기에는 비교적 약물 치료나 운동 치료 또 생활 습관에서 내가 어디 관절이 좀 취약할 때는 이러한 생활 습관을 좀 피하세요라고 해서 의사의 처방하에서 생활 습관의 개선만 해도 훨씬 더 많은 좋아질 수 있는 효과를 받을 수가 있고요. 관절염이 중기로 넘어가면서 약간 계단을 다니거나 우리가 앉았다 일어나거나 이렇게 처음 일어나려고 할 때 통증 또 계단을 무서워하시면서 나 계단을 좀 딴 데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릎에 약간 보행이 불편함을 느낄 때는 약간 관절염 중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되도록이면 적극적인 주사 치료를 통해서 주기세포 이식을 하거나 아니면 자가골수 주기세포 주사나 그 밖에도 재생을 유도하는 세포 증식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재생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골 주사나 뼈 주사만 맞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적극적인 이런 치료를 통해서 관절염 진행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고요. 이 진행이 또 이것까지도 참지 못하고 좀 더 참다가 늦게 오시게 되면은 네. 다리가 휘어지면서 이제 심한 통증을 유발하면서 수술을 하게 되는 아주 심한 관절염 단계가 올 수가 있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게 아니라 수술도 인공관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해서 초기에 조금이라도 덜 아픈 간단한 치료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네. 일단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릎이 재생이 되는 건지 그 증식 주사의 치료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 이 관절에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가장 흔한 것이 인대 염증입니다. 그래서 그 인대 염증이 어떤 부위가 어떻게 아픈 건지를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해서 손상된 인대에다가 주입을 하게 되면 고농도의 삼투압 작용을 통해서 염증 반응이 일단 일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주사 맞았는데 왜 이렇게 더 아프지라고 일단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조금만 더 참고 하루 이틀만 더 버티다 보면 이게 이제 점점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면서 성장 인자들이 나오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조직이 재생이 되면서 염증도 빨리 가라앉고 통증도 근본적으로 재생시키는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증식 주사 받고 좋아지신 분들 사례도 만나볼 텐데요. 무릎이 안 좋다를 자각하게 되는 계기가 많은 분들이 계단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계단을 보고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이제 무릎이 안 좋다는 신호일 수 있는데 이 74세 어머님께서 계단이 참 두려우셨던 분들인데 증식 주사 치료로 많이 좋아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평소에 좀
항상 이제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항상 활기차게 걸어 다니셨던 분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갑자기 계단을 오르내릴 때 좀 시큰거리고 통증이 있어서 시리는 느낌이 있다라고 해서 오셨는데 이제 동네에서 충분히 연골 주사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만치는 좋아지지는 않고 계속 시린 느낌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증식 주사를 한 4회 정도 시행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무릎 앞쪽의 대퇴 활자 쪽의 연골의 손상과 함께 뼈의 부종이 동반돼서 관절염이 진행이 될 뻔했는데 이 증식 주사를 꾸준히 맞으면서 관리받고 치료받으면서 결과적으로는 현재는 또 시린 증상이 싹 사라지면서 네. 관절염이 진행되지 않았던 좋은 케이스 중에 한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고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님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기 다리 무릎에 네. 관절이 와가지고 아, 네. 오래됐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갖고 왼쪽 다리는 네. 저기 주위 병원에서 정형외과에서 했거든요. 수술을 하셨어요? 예, 네. 왼쪽 다리는 네. 수술을 했는데 네네. 입이 탁 자빠지면서 수술한 부위를 조금 찌었어요. 수술했는 부위를 또 넘어지면서 또 자빠지셨어요? 예, 좀 찌었거든요. 네네네. 찌갖고 그게 지금 한 번씩 뚝딱 소리가 나면서 아파요. 지금 찍고 나서 다치신 지는 며칠이나 되셨어요? 찍고 나서 다친 지는 그건 한 1년 넘어서 다쳤어요. 그렇구나. 예. 그러면은 어머님 그 수술한 병원이나 이런 데 병원에 가서 좀 진찰을 받아보셨나요? 안 가봤어요. 아이고, 이게 어머니. 일단은 우리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네. 수술 부위에 약간 충격이 갔을 수도 있고 가장 어머니가 삐끗하는 느낌이 있다는 거는 인공관절을 하고 나면 관절 연골을 새 걸로 대체하기 때문에 어머님 그 연골과 연골이 부딪히는 뼈와 뼈 맞닿는 증상은 없더라도 그 기구가 망가질 위험성도 있고 그 기구를 감싸는 인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어머님. 그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거나 이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약간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 관절에 불안감이 생기면 삐끗삐끗하면서 이렇게 내가 다리가 힘이 없고 계단을 올라가거나 힘있게 앞장서 나가려고 해도 힘이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리에. 혹시 그런 증상이 있나요, 어머님? 그러면 걸으려 그러면요. 네네. 뒤에 그 무릎 위에 저기 엉덩이 밑에 그 네. 다리 있죠. 네네. 거기가 저기 절리거든요. 결리신다고. 두 다리 다 네. 절리거든요. 결려요. 다친 다리도 절리고, 네. 수술 안 한 다리도 절리고, 네. 양쪽 다. 땡기고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을 예. 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인대 강화주나 이런 것들을 일단은 검사는 좀 엑스레이나 뭐 초음파 같은 걸 통해서 인대 상태를 좀 확인해 보기를 권하고요. 그와 함께 주사 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어머니 증상은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크게 수술하거나 이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래도 병원을 가셔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고 다른 이상은 없는지 확인해 보길 권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뒤에 살펴볼 테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또 전화 연결 계속해서 이어질 테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그 줄기세포 치료에 네. 대해서 알아볼 텐데 저희가 먼저 줄기세포 이식술이라는 치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치료법일까요? 네, 요즘에 말하는 게 흔히들 말하는 줄기세포랑 약간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신생아,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신생아 태아의 탯줄에서 뽑은 제대열, 이 제대열의 가장 그 조율 모세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뼈나 근육, 인대로 재생이 될 수 있는 성체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연골의 분화가 어느 정도 된 상태라서 이미 연골로 재생이 될 수 있는 최종 단계의 그 줄기세포인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를 충분히 모아서 주사로 주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아의 탯줄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우리가 이제 주사를 이렇게 배양을 해서 얻게 되면은 그 한 앰플당 한 주사 앰플에 한 2cc 정도로 아주 작은 용량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손상된 연골에 한 3에서 4제곱센치의 연골이 움푹 파여서 뼈가 드러나는 이런 관절염 초기와 중기 단계의 그 관절염을 연골을 재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사로 주입하면서 결손된 부위에 마치 아스콘이 깔린 데에서 움푹 구덩이가 파인 데에 우리가 이제
땜빵을 하듯이 우리 연골이 떨어져 나간 데에다가 줄기세포를 주입하게 되면 이게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러한 왼쪽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주사를 주입해서 결과적으로 연골 분할을 촉진해서 연골이 재생된 하얗게 연골이 채워진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줄기세포 이식술은 줄기세포 치료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내 것이 아니라 저도 좋다고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신생아의 제대혈에서 추출된 성분을 이제 이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내 몸에서 뽑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혹시나 이게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케이스 중에서 부작용이나 이런 걸 보고된 사례는 없었고요. 오. 다행히도 이제 연세가 많은 고령자, 내 몸에서 뽑은 거는 아무래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재생이 잘 될까라고 의심이 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이 신생아에서 뽑은 제대혈을 통해서 재생을 유도하기 때문에 충분히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연골을 근본적으로 재생을 시키기 때문에 재발되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고요. 염증과 통증이 근본적으로 가라앉아서 또 물차거나 붓거나 이럴 일이 생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관절의 기능을 내 것 그대로 살리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어떤 인공관절이 들어가서 기구가 들어가게 되면 그 기구로 인해서 평생 그 기구를 안고 아껴가면서 써야 되는데 이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또 다치거나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주사로 주입하기 때문에 통증도 거의 없고 피도 안 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 그런 간단한 시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핵심은 재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연골이 회복이 된다는 건데요. 이 회복되는 과정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사진을 보게 되시면 이거는 관절경으로 무릎 안에 연골 손상을 보게 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움푹 파여서 노란 부분이 이제 뼈가 드러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뼈가 드러나서 맞닿을 때, 우리가 걸을 때 이런 부분이 이제 뼈가 맞닿으면서 시큰거리고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옛날에는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약만 주고 그다음에 주사 맞으면서 그냥 통증 조절하다가 저 부분이 너무 넓어져서 다 벗겨져 버렸을 때 인공관절을 많이 권했는데요. 요즘에는 요거를 줄기세포를 주입해서 채워서 메꿔놓는 방법이 생겨서 이 가운데 사진을 보게 되면 줄기세포를 주입해서 커버되는 사진이고 네. 그걸로 인해서 한 1년 뒤에, 한 와. 12개월 뒤에 사진을 보게 되면 완전히 기존의 연골보다 더 하얗게 커버가 돼서 네. 아주 건강한 연골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진짜 하얗게 재생이 된 연골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아까 전화 주신 분처럼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요새는 줄기세포 주사도 있고 줄기세포 이식술도 있는데 두 치료의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걸 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게 본인의 몸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주사를 많이 맞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이 자가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랑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태아의 태주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 이식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주사랑 시술인데요. 주사는 말 그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관절염이 초기 단계, 우리가 1기나 너무 건강한 무릎이나 아니면 4기일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2기에서 3기 사이에서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 사람한테 해당이 되고 이 자가골수는 본인 몸에서 뽑은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네. 재생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한 관절염은 효과가 없는데 이 태아의 태출에서 뽑은 줄기세포는 시술을 통해서 직접 보면서 모심듯이 이 줄기세포를 주사로 주입하고 나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연골을 재생시켜서 한 번의 시술로 이제 연골을 근본적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시술 방법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줄기세포 이식술 받고 얼마나 좋아졌는데 저희가 실제로 그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세 어머님이신데 연골이 많이 벗겨지셨는데 골다공증이 있어서 수술을 못하는 상태셨다고 해요. 네, 예.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골다공증, 우리가 인공관절이라는 것은 땅이 단단한 그 땅에 건물을 올려야 오랫동안 건물이 튼튼하게 있듯이 우리가 골다공증이 있으면 뼈가 약하면은 그 뼈를 기반으로 해서 쇠 그 인공 구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뼈가 약하면 내려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심하신 66세 젊으신 어머님이셨는데 네. 이렇게 내려갈 때 통증과 잘 때 극심한 통증 이런 것들이 결국은 왼쪽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이건 관절경 사진인데요. 하얀 연골로 덮여 있어야 할 부위가 불그스름한 뼈로 다 드러나서 뼈가 다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퇴행성 관절염으로 염증이 너무 심하게 악화되니까 밤에도 아프고 쑤시고 게다가 이제 골다공증 때문에 수술도 못 한다고 하니까 네. 방법이 없으셔서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하셨던 분이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런 줄기세포 이식이 가능한 적응증에 해당이 되셔서 모든 분이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시술로 잘 이식이 돼서 결과적으로 12개월 뒤에는 아까 그 불그스름한 부분이 다 하얀 그러니까요. 연골로 잘 재생되었던 좋은 결과를 보였던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술 전
보면 시술 후 사진가 너무 극명한 것 같아요. 이런 네.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누더기 옷을 입고 계시다가 맞습니다. 갑자기 비단 옷으로 갈아입은 느낌으로 네. 이제 무릎을 예쁘게 이제 치료를 하셨는데 다음 사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인데 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 계셨다고요. 네, 이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좀 개운하게 일어나고 싶은데 다리가 말썽이라서 이게 네. 한 번에 못 일어나고 뻣뻣해서 정말 이제 한 번 일어나려고 하면 정말 천근만근의 몸을 일으키 세우기 위해서 정말 통증 때문에 고생하셨던. 그러니까 네. 아침의 시작부터 너무 이게 이제 힘겹게 시작하시는 힘겨운 거죠. 거죠. 출발을. 예. 네. 그러니까 상쾌하게 시작하고 싶어도 다리가 아파가지고 네. 그래서 계단 오르고 내리는 것이 특히나 힘들고 걸을 때 너무 불편하고 아프다. 라고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나이는 60대시니까 너무 젊으신데 그쵸.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이제 65세 이상의 대부분 이제 나이대 권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대부분 병원에서 그냥 참고 지내라. 아직은 좀 젊으니까 그냥 좀 더 약 먹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주사 맞고 이런데 아무리 주사 맞아도 효과가 없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상담받으러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을 보면 연골이 다 벗겨져서 이게 뼈가 드러났는데 이런 분한테 다행히도 이게 줄기세포 이식을 할 수 있는 좋은 적응증에 해당이 돼서 네. 이제 이식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20개월 뒤의 결과를 보니까 저렇게 심한 연골이 다 벗겨져서 거의 뼈가 드러났던 분도 연골이 잘 재생이 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또 아침에 잘 일어나시고 상쾌하게 일어나시는 좋은 결과를 보였던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방송 중에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85이요. 오, 네. 80대 중반이시고 아, 네, 어머니 네. 목소리가 너무 정정하신데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 원장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앉았다가 일어나려면 네네. 네. 왼쪽 무릎에서 네. 따ቅ따ቅ하고 병뚜껑 여는 소리가 나는데 오. 그냥 아. 놔둬도 될까요? 아, 네. 네. 어머님 그 병뚜껑 소리가 나면서 아프신가요? 통증이? 안 아파요. 아무렇지도 아. 않고요. 네. 그냥 일어날 때만 병뚜껑 여는 소리가 딱딱하고 따ቅ따ቅ 나는데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냥 놔둬도 괜찮을까요? 네, 어머니 그거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네. 소리만 나는 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딸까닥 하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이 뼈가 부딪히면서 이게 그렇게 네. 소리가 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인대라는 조직이 거기서 낑기거나 그게 걸렸다가 풀리면서 그게 이제 무릎의 관절에 이제 근육이 빠지고 어머님 연세에서 이제 보통 근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 앞에 이 모양을 고정하면 슬개골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앞쪽에 무릎뼈라고 단단한 뼈가 있는데 그 뼈의 앞에는 아주 강한 대퇴사두 갈래근하고 근육이 있는데 힘줄이 있는데 그 힘줄이 늘어나거나 약해지면은 딸까닥 하면서 바깥으로 빠졌다 제자리로 딱 들어올 때 그때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어머님 걷기 운동 좀 많이 하시면 이런 소리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근력을 높이는 그 걷는 운동을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씩은 좀 걸어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어머님 저희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연세부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75세입니다. 네. 아, 70대 중반이시고 어디가 네. 불편하실까요? 예, 제가 지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네. 한 15년 전에 네. 어머. 예, 제가 콘크리트 바닥에서 무릎을 몇 번 넘어졌어요. 네. 아이고,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네. 예, 그때는 이제 뭐 이 연골이 다 이렇게 헤쳐졌었다고 그렇게 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하게 넘어졌나 예. 보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저기 2달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연골 주사를 한 예. 3번 내지 음. 계속 맞다가 네네.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는 저 수술을 그러니까 레이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선생님이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날짜를 잡아놨는데 제가 이제 그 운동을 하는 그 당시 운동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통증이 없어서 네. 예, 그 수술을 안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15년 전이죠. 15년 전에. 네. 네. 근데 지금이 와서는 네. 이제 오른쪽 무릎이 네. 너무 아픈 거예요. 이번에 이제 비 아. 계속 오고 하니까 네. 네. 무릎이 너무 아파서 네. 이걸 병원에 가야 되나 하고 지금 고민이셨네요. 고민하고 예. 예. 가다가도 또 주저앉아요.
아이고. 가는 길에도 주저앉게 네, 되고 네. 이게 이제 이게 통증, 비 오거나 날씨에 영향을 받는 통증이 있는 거는 이제 이 무릎 관절 안에 염증, 이 관절염이 기저질환으로 있기 때문에 그 염증이 이제 저기압일 때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그림과 같이 빨갛게 염증으로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차고 물이 더 많이 심하게 부어를 오면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그 어머니가 가장 두려워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이게 또 15년 전에 저렇게 안 좋다는 얘기 들어서 원래 수술하기로 네. 했었는데 아무래도 또 많이 안 좋아서 뭔가 또 큰 수술할까 봐 겁이 나서 이제 병원 가서 네. 주저할 수가 네. 있을 수가 있는데요. 통증은 많고. 네, 너무 네. 겁내지 마시고 요즘에는 네. 또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우리가 예, 큰 예. 수술하지 않고도 아까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주사요법이나 간단한 시술로도 재생을 유도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을 이제 경험 많은 큰 병원이나 전문 병원에 가셔서 상담받고 한번 어머니가 여태까지 무서워서 15년 동안 이제 좀 두려워서 뒀던 그 관절염에 대해서 그쵸. 이제 근본적으로 한번 치료를 받아보기를 권한드립니다. 네. 네. 예. 하여튼 그렇게 하면 통증이 없어지겠습니다. 그럼요. 네. 예. 무릎 관절염은 완치될 수 있는 병이라서 절대 겁내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해서 상담받으시면 결과 아주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네, 저는 70이에요. 네. 70대시고, 네. 네. 어디가 불편하셔서 전화 주셨죠? 양쪽 무릎이 다 안 좋은데요. 네네네. 한 5년 전부터 관절염 진단을 받고 5년. 네. 그동안 네. 연골 주사 등 간 주사를 계속 네. 맞았었거든요. 네. 근데 요 근래 한 몇 달 사이에 좀 네. 심해져서 병원에 다시 검사를 하니까 이제는 인공관절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러시는데 네. 지금 선생님 말씀은 네. 뭐 6학년까지 한다면 5학년 2학기라고 그래요, 제가. 네. 관절염 5학년 5학년 2학기시군요. 이학기요? 네, 5학년 2학기라는데 지금 네. 수술해야 될 적기인지 네. 제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자,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수술을 이렇게 인공관절은 이제 맨 마지막 수술이다 보니까요. 네. 신중하게 결정을 하기를 고려하는데 어머님이 네. 일상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이 불편하세요? 많이 걷기를 뭐 한 30분 걸으면 못 걷거나 피곤하거나 이제 계단은 아예 피하거나 그럴 정도로 활동이 좀 많이 줄으셨나요, 요새? 활동이 좀 줄기는 했는데 네네. 지금 요즘 들어와서는 지금 오금이 자꾸 아파요. 오금이요. 네. 네, 오금이 예. 아파서 좀 걷기가 힘들고. 걷기가 많이 힘들고. 그래도 그냥 조금 그냥 산책 정도는 한 30분 정도는 하고 그 정도는 있고요. 할 수 있는 네. 단계고요. 네, 예, 네. 그리고 자고 일어났을 때 통증은 좀 어떠세요? 밤에 아프거나. 자고 일어나면 뻣뻣해요. 그래서 좀 네. 한참 그냥 침대에 누워서 운동을 네. 하고 이러면은 좀 네. 괜찮아져서 걷고 네. 이럽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의 증상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검사 소견도 중요한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는 오래된 소견이나 많이 진행된 소견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최종적인 판단은 정밀 검사 MRI를 통해서 보면은 이분이 이 상태에선 도저히 못 걷겠다. 뼈가 심하게 멍이 들고 뼛속까지 아주 심하게 약해져가지고 이거는 네. 수술하지 말고는 방법이 없겠다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 이 검사를 네. 해보면 이거는 주사로도 좋아질 수 있겠는데 아직은 이거는 아직 뭐 5학년 2학기다 하더라도 네. 단계가 주사로도 좋아져서 약간 이제 관절염은 계단식으로 점점 안 좋아지기 때문에 네, 네. 요 정도만 요 시기만 잘 넘기면은 더 악화되지 않고 잘 버틸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큰 전문 병원에서 좀 MRI나 이런 걸 검사를 통해서 수술 네. 여부를 판단하기 맨 마지막에 정밀 검사를 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그거를 얘기를 듣고 나서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지금 성급하게 수술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때 수술 여부는 그러니까 어머니의 증상과 네. 의사 소견과 그다음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거나 통증이 심하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또 중간에 이런 주사요법이나 이런 비술적인 치료 방법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결정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몇 군데의 의사 선생님들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그다음에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 뭐 여러 시청자분들과 네. 정말 많이 전화를 나눠봤는데 무릎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무릎 좀 건강 관리할 수 있는 네. 조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무릎이나 어깨나 관절 쪽으로 해서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치료 못할 병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검사나 병원 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초기에 빨리 오셔서 손상된 부위를 정확하게 알고
그 부위에 이제 적절하게 미리 대비하면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크게 아픈 수술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수술들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조기 검사받고 치료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 그리고 통증이 심하지 않고 평소에 내가 건강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릎이든 어깨든 모든 관절은 그 관절을 감싸고 있는 근육이 튼튼해야 관절을 오랫동안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무릎 같은 경우는 허벅지 근육을 잘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나이가 들다 보면 자꾸 근육이 빠지는 경우가 꽤 있으세요. 그래서 요즘처럼 날씨 좋을 때는 하루에 햇빛 보면서 30분에서 1시간씩은 꼭 하늘 보면서 힘차게 이 걷는 연습을 꼭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걷기가 제일 중요한 운동이라고 하니까요. 날 좋을 때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새롭게 이제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요즘은 맨발 걷기가 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맨발 걷기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데요. 장점으로는 발 주변의 근육이 다시 움직이면서 새로 안 쓰는 근육을 쓰게 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또 자세도 교정되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반해서 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나 장기 이식을 하신 후에 면역 억제제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좀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처럼 새롭게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내 몸에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맞지 않는지 슬기롭게 선택하셔서 적당한 운동 방법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몸에 참 많은 관절들이 있지요. 그 가운데도 역시 가장 많은 우리의 체중을 받치고 있고요. 네. 또 그만큼 부담이 있고 통증이 생기는 부위는 무릎입니다. 원장님, 이 무릎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네. 그 무릎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진료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을 종합해 보면 움직일 때 통증, 그리고 관절 주변이 붓는 증상, 그리고 관절을 움직일 때 마찰음이 느껴지거나 또는 들리거나 하는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무릎 관절은 뼈와 연골 그리고 인대가 아주 복잡하게 주머니 안에서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때 작은 그 상처가 나게 되면 이 상처가 계속 움직임을 통해서 반복되고 악화되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염증이 유발되면 관절이 붓게 되고 네. 그러면 또 관절을 덮고 있는 연골들의 물리적 성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골이 탈락되고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되면서 결국은 정상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악순환이 지속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퇴행성 관절염. 요즘은 사실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퇴행성 관절염, 이게 진행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보는 퇴행성 관절염을 간단하게 단계별로 나눈다 그러면 초기 단계, 중간 단계, 그리고 말기 단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초기 단계에서는 가장 특징적으로 관절이 붓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절이 붓는 증상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 쉬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한 번 생긴 무릎 붓는 증상이 한 번 생겼을 때 계속 지속되거나 아니면 자주 반복되거나 하는 그 경우가 생긴다면 네. 내 무릎 관절이 관절염 중기 단계까지 왔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가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정밀 검사를 통해서 병변이 있는지 그 확인을 하고 병변의 또 위치와 그 크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 관절염이 더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때 적절한 치료 시기와 진단 시기를 놓치게 되면 결국은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까지 관절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반복적으로 통증이 발생한다 하면은 이제 무릎에 문제가 생겼고 관절염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단계적으로 치료법이 조금 달라집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관절염 단계에 따라 진행 단계에 따라서 치료도 좀 달라지는데요. 관절염 초기 증상에서는 당연히 며칠 쉬거나 아니면 또 보존적인 치료로 약물 치료나 도수 치료 또는 재활 치료 그리고 체외 충격파 이런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 계속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된다 그러면 이럴 때는 적절한 진단을 통해서 무릎에 연골 손상이 있는지 인대 손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꼭 해야 되고 네. 이를 통해서 진단이 되면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나 또는 줄기세포 치료나 줄기세포 이식술 이런 그 비수술적인 치료,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덜 침습적인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병변의 진행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네. 이런 그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속도를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골근위부 절거술이나 인공관절 부분치환술 네. 또 인공관절 전치환술 같은 수술적인 치료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예. 좀 초기에 가능한 한 빨리 발견을 하고 좀 부담이 적은 치료로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자, 비수술 치료법들 가운데 먼저 주사 치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사 치료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가 외래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주사 치료를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테로이드 주사, 히알루론산 주사, 또는 PDRN 주사, 증식 주사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위에 2가지 스테로이드 주사와 히알루론산 주사는 무릎에서 생길 수 있는 정상적인 염증 반응들을 억제시켜줘서 증상을 좋게 만드는 그런 치료 방법인 거고 밑에 2개의 PDRN 주사나 증식 주사는 증상을 조절하기보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인대 손상이나 연골 손상들을 보다 정상적이고 튼튼한 조직으로 재생시켜주는 이런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주신 이 증식 주사 그리고 흔히 말하는 뼈 주사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저희가 뼈 주사라고 얘기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몸에서 생길 수 있는 염증 반응들을 아주 탁월하게 억제하는 반응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화재 경보가 울리는 알람을 끌 정도로 끄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문제가 되는 건 시끄럽진 않지만 당장 어디서 불이 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한 번, 2번 정도 주치 전문의의 감독 하에 한두 번 정도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거는 무방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여러 차례 쓴다 그러면 그 무릎 안쪽, 관절 안쪽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네. 파악할 수 있는 시기를 늦어지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에 비해서 증식 주사 치료는 염증 반응을 억제시키는 건 아니지만 고농도의 포도당 주사를 관절 주변에 주기적으로 주입을 해서 인위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염증 반응이 지나간 후에 동반되는 재생 조직 재생 반응들을 인위적으로 유도해서 손상된 연골이나 인대가 보다 튼튼하고 두꺼운 조직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천천히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질환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맞습니다. 증식 주사 치료입니다. 자, 실제로 치료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좀 살펴볼게요. 66세 어머님께서 받으셨네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주사 치료 사례는 66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좀 쓰시거나 운동을 하면 무릎이 아프시고 관절 주변에 운동할 때 불편감이 있으시다고 얘기하셨는데 시술 전에 저희가 외래에서 정밀 검사 MRI를 해보니까 측면 사진에서 보면 무릎 앞쪽에 물이 많이 고여 있는 하얗게 보이는 물이 많이 고여 있고, 그러네요. 네, 대퇴골 내과에 연골 손상이 약간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사 치료 3회 정도 시행을 하고 다시 정밀 검사를 했는데 무릎 앞쪽에 있는 관절 부종은 싹 사라졌고 연골 손상 주변도 안정화되어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던 우리 63세 어머님도 역시 증식 주사 치료를 받으셨어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환자분은 63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마찬가지로 무릎 주변에 불편감이 있으셔서 정밀 검사를 하셨는데 이분은 아까 환자분과는 달리 무릎 앞쪽뿐만 아니라 무릎 뒤쪽에도 물이 차 있어서 주로 앉았다 일어날 때 계단 오를 때 불편한 감이 있으셨던 환자분이셨고요. 마찬가지로 주사 치료를 5회 정도 시행한 후에 내측 측부인대나 관절 주변 그리고 무릎 뒤쪽 부분에 염증이 많이 감소되고 안정화되어 있는 소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44년생이에요. 44년생 어머니 그러면 이제 거의 80대 이제 초반 네. 접어드셨는데요. 무릎이 불편하세요? 네. 네, 원장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릎이요. 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래서요. 네. 네. 양쪽이 다 불편하세요? 아니요, 왼쪽이 좀 심하고요. 네, 오른쪽은 왼쪽이 그냥 심하시고. 아직까진 괜찮아요. 그냥. 네. 그동안 혹시 치료받으신 건 어떤 거 치료받아 보셨어요? 치료는 연골 주사 있잖아요. 6개월에 한 번씩 그렇죠. 일주일마다 한 달에 3번 맞는 거. 맞아요. 네, 그거 치료받고 있었어요. 그 연골 주사를 꾸준히 맞아 오셨나요? 네. 그러면 맞으시기 처음에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한 번 맞으시면 그 효과가 좀 있는 게 얼마나 가나요? 그 주사를 맞으면서요. 벌써 제가 한 3, 4년 됐는데요. 네네. 그러면 3, 4년 전에는 처음에 맞으실 때 한참 좀 괜찮고 그러셨어요? 주사 맞으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아픈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아픈 게 네네. 전에보다 조금 심해진 것 같아요. 약간. 그렇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였는데 환자분들이 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계속 진행되면 처음에는 네. 연골 주사 맞으면 한 1년 정도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연골 주사 맞으면 그때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네. 엑스레이 검사는 해보셨나요? 무슨 검사요? 엑스레이 검사. 네. 뭐라 엑스레이는 찍었어요. 근데 뭐라 그러던가요? 퇴행성 관절염이래요. 그래요. 그 관절이 뼈가 많이 윗뼈하고 아랫뼈하고 많이 붙었다 그러던가요? 이제 많이 이렇게 붙는 게 아직은 다 아주 붙지는 않고 다 약간 사이가 떨어졌는데 다 붙지는 않았는데. 이제 좀 그 사이가 좁아졌다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 이제 엑스레이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시면 1년에 네. 한 번 정도 정기 검진을 하시면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속도가 되는지 이런 걸 측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어떤 분들은 연골 주사 치료나 보존적인 치료를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관절염이 진행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중간에 다른 동반되는 반월상 연골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라면 또 그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데 만약에 네. 주치의 선생님 보시고 이런 진행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말씀을 들으셨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것처럼 계속 연골 주사만 맞으셔서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무릎 안쪽에 관절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고 그보다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건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고 내 뼈가 튼튼한지 아니면 엑스레이에선 정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뼈가 망가져서 지금 재생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뼈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머님이 그동안에 엑스레이 검사만 해보시고 정밀 검사를 안 해보셨다 그러면 네. MRI 검사 같은 정밀 검사를 해보시면 내 뼈가 얼마나 튼튼한지 재생 능력이 충분히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한번 그렇게 정밀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어머니 혹시 또 다른 전문 병원을 찾으셔서 다른 의견은 없는지 한번 궁금하시다면 찾아보시고 좀 검사 결과지 잘 챙겨서 전문 병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저희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쯤에서 전화 연결은 저희가 잠시 후에 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다양한 치료법들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치료법 가운데 줄기세포 이식술 역시 비수술 치료법으로 원장님 앞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법인지 궁금합니다. 네네. 그 줄기세포 이식술은 말 그대로 저희가 설명은 비수술적인 치료라고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수술과 비수술의 약간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손상된 연골을 정확하게 위치와 크기를 파악한 후에 여기에 내시경을 통해서 또는 최소절개를 통해서 직접 병변 부위에 줄기세포를 도포해줘서 정상적인 연골이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런 방법들이 지금 좀 전에 전화 주신 환자분 어머님처럼
인공관절 수술의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대체 치료로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수술, 이제 절개를 해서 이제 인공관절, 이제 관절을 아예 인공관절로 바꾸는 수술에 비한다면 줄기세포 이식술도 여러모로 부담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밖에 다양한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줄기세포 이식술의 특징은 가장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의 관절을 절삭하거나 깎아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능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킨다. 연골 구조를 원래대로 회복시킨다는 장점이 가장 크겠고요. 네. 나이와 손상 정도에 관계없이 연골 재생 능력이 탁월하다. 그리고 여러 주사 치료처럼 여러 번 주사를 맞는 것보다 한 번의 시술로도 연골 재생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술 시간이 비교적 짧아서요. 관절경을 통해서 시술하거나 아니면 최소 절개를 하더라도 30분 정도면 시술이 끝날 정도로 간단하게 시술이 끝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성 퇴행성 관절염 환자나 또는 만성 내과 질환이 있거나 고령인 환자에서도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30분 정도의 빠른 치료 시간, 부담이 없기 때문에 고령이신 분들, 그리고 또 다른 지병이 있으시더라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치료법이 바로 줄기세포 이식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치료법일까요? 저희가 보통 이제 줄기세포 이식술의 적응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연골 손상이 있는 분들 대부분이 적응증이 될 수 있고요. 퇴행성 골관절염 환자나 또는 젊은 나이에서 관절연골 손상 환자가 있거나 또는 박리성 골연골염이라고 뼈에서 연골이 떨어져 나가는 그 병이 있는데 이런 병은 젊었을 때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한테는 1차적인 치료가 될 수 있겠고요. 다른 치료나 시술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고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 이런 환자분들도 줄기세포 이식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퇴행성 관절염이지만 거부감이 심한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줄기세포 이식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령 환자나 만성 내과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한테 큰 마취나 또는 큰 수술, 출혈이 많은 수술이 힘들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줄기세포 이식술을 꼭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받으면 실제로 연골이 회복이 될까, 재생이 될까 많이들 궁금하시죠?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원장님?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사례가 실제 시술 사례인데요. 네. 시술 전에 보시면 대퇴골 내과에 그 뼈 연골 결손이 한 2.5cm 정도 크게 관찰되고 있는데 네. 하얗게 보이는 게 연골이고 노랗게 보이는 건 연골을 받치고 있는 뼈인데 이미 아이고. 뼈가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시술을 가운데 사진을 보면 그 분홍색 젤리 같은 줄기세포, 동종 줄기세포 그 배양액을 도포해 주는 사진이 보이고요. 네. 시술 후에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관절경을 봤을 때는 동일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연골이 거의 주변 조직과 정상으로 대체 차이가 없는 정상 조직으로 대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굉장히 매끈해졌습니다. 실제 회복하는 치료 과정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줄기세포 이식술 실제로 치료 받으신 분 계실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70세 어머님께서 치료 받으셨네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줄기세포 이식술의 적응증 중에 그 고령이나 또는 만성질환 또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한테 적응증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70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을 받으셨고 연골 주사 치료 계속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에 호전이 없어서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시고 이제 저희 병원으로 오셨다가 연골 줄기세포 치료를 시도하셨는데 시술하기 시술하기 전에 보면 연골이 손상이 이제 명확하게 확인이 돼 있고 정상 연골과 그 손상된 연골이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데 시술 14개월 후에 다시 보시면 네, 연골이 정상과 비슷한 연골 조직으로 재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던 우리 70세 어머님 줄기세포 이식술 받고 회복 잘 되신 사례 살펴봤고요. 다음은 조금 젊은 남성분이십니다. 우리 56세 아버님께서도 받으셨군요. 네. 예. 이 환자분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많이 진행되신 분이었는데요. 56세 환자분이셨고 특징적으로 그 내반 변형, 옷자다리가 같이 동반되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임상적으로는 옷자다리가 동반되면 퇴행성 관절염 속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3배 빠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네네. 이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시술 전에 보면 퇴행성 관절염 말기,
연골이 거의 손상돼 있는 소견이 보이는데 경골 근입을 절거술과 줄기세포 이식술을 같이 병행했을 때 12개월 지난 후에 보면 대퇴골 뇌가 그 연골 결손이 많이 안정화돼 있고 어느 정도는 연골이 재생돼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네.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 68세예요. 68세 어머니. 예, 원장님과 직접 어떻게 아프고 또 불편하신지 말씀 나눠보시겠습니다. 네, 네.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제가 지금 양쪽 무릎이 아파서요. 네, 그러니까 제가 주사를 2번 맞았거든요. 네, 2023년도 한 11월 달쯤에 네, 한 번 맞고요. 11월에 네, 그리고 3일 전에 한 번 맞았어요. 3일 전에 한 네, 번 네. 더. 예. 네, 근데 제가 이게 맞고 집에 왔는데 맞은 날은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날 오른쪽 무릎 네, 여기 걸을 수가 없이 아픈 거예요. 네. 아유, 예. 맞은 날은 괜찮았는데 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떤 건지 다시 병원을 방문을 해야 되는지 네, 네.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아, 네. TV를 보다가 네. 예, 제가 이렇게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병원 가려고. 예. 그 네. 주사 맞으신 게 어떤 주사 맞으셨는지는 기억하세요? 아니요, 제가 그 엑스레이를 찍었더니요. 네, 그 일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무릎이. 네, 일기인데 제가 이렇게 내려다닐 때, 계단 내려다니고 네, 좀 많이 걸으면 좀 아프고 그래가지고 네네. 갔는데,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주사냐고 물어봤더니, 거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연골이 더디에 뭐라 그래야 되나? 더디에 상하지 않게? 예, 연골을 조금 보존할 수 있게. 네네네네네. 네. 몇 번 맞는 주사라 그러던가요? 아니요, 6개월에 한 번요. 6개월에 한 번요. 6개월에 한 네. 번. 제가 봤을 때는 환자분 PDRN 주사라고 이제 DNA 주사라는 걸 맞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 주사가 특징적으로 주사 맞고 하루 이틀 정도의 염증 반응을 좀 그 심하게 유발을 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혹시 지금 무릎 주변에 열감이 느껴지시거나 그러지는 않은가요? 아니요, 그런 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그렇진 같아요. 않고요. 네네. 하루 이틀 정도 더 경과를 지켜보시고 만약에 증상이 계속 심해지고 무릎이 계속 붓는 것 같다 그러시면 네.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하루 이틀 지났는데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다 싶으시면 약이 흡수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건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네. 제가 양쪽 다 맞았거든요. 네, 근데 왼쪽은 괜찮은데 지금 네. 오른쪽이 이런데 한쪽만 아프시군요. 네, 그게 이제 한쪽만요. 그러실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네. 주사 바늘이 들어가면서 혈관을 건드리거나 그러면 무릎 안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주사 들어가는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도 증상이 생길 수 있어서 며칠 좀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